예,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렸던 그 그림, 레이어별로 다 준비했던 대상들을 컴포지션으로 가져온 거였죠. 이거는 지난번에 뭐, 예, 저기 뭐 슈퍼맨이라든가 그런 기준으로 좀 소개를 해봤는데, 예, 요거 역시 일러스트레이터 버전으로 똑같이 만든 겁니다. 근데 오늘 좀 다른 장면이 좀 연출이 되는데요. 자, 여기 카메라가 추가가 돼 있고요. 이 카메라에 여기에 연관된 애들이 다 3D 레이어로 변환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얼굴과 몸이 지금 여기 따로 돼 있는 이 강아지 모양인데요. 이게 지금 다른 개체가 아닌데 제가 레이어를 따로따로 준비해 봤어요. 그죠? 페이스 앤 바디, 얼굴과 몸으로 따로따로 준비해 봤는데 요거는 3D 레이어에 좀 적합하진 않아요. 일단 앞으로 직진하는 장면을 좀 연출 한번 해본 다음에 요거 여러 마리가 고개를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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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어떤 춤추는 듯한 그런 장면을 한번 구현해 보는 짧은 영상을 기획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선 레이어상에 아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투뷰에서 왼쪽은 탑, 드론이 보는 것 같이 카메라가 보이는 기준으로 해서 Z축으로 막 움직일 거예요. 오른쪽은 액티브 카메라로 카메라가 보는 기준이겠죠.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 먼저 해보고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이 강아지를 좀 새로운 변모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상태 그대로고요. 카메라 툴을 레이어에서 선택해 놓고 이걸 펼쳐 내려보세요. 폴다운, 그 다음에 트랜스폼. 트랜스폼은 이 카메라와 관련된 오리엔테이션과 X, Y, Z, Z, 로테이션, 기타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이렇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이 두 녀석을 좀 주목해서 보시기 바래요. 무관 관심 없는 상태. 자, 트랜스폼 펼쳐 내린 상태에서 카메라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카메라 눌렀다는 표시만 나타나고 있죠. 시점은 트랜지션을 대비를 해서 1초 정도, 아니 2초 정도로 2포인트 엔터, 2초 정도에 움직이는 걸로 예를 들어 볼 건데요. 이 상태에다 놓고 2초죠. 카메라에 이거 휠을 좀 당겨 보시고요. 여기 더 당겨 보시면 Z라고 보여요. 요거를 전후 줌인 줌아웃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여 보세요. 요 정도가 어떨까? 조금 더 가볼까? 요 정도 어때? 필요에 따라서는 배치를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Z축을 갖고 이게 움직여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거 불어 누르지 않았는데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와 포지션이 이렇게 마치 자기를 선택한 것처럼 이렇게 애들이 나타납니다. 네, 바로 이 상태죠. 네, 이렇게. 바로 여기서부터 애니메이션이 시작되는 거예요. 카메라의 움직임, 카메라 무빙, 카메라 트래킹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누르면 두 개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키프레임이 토글 애니메이션 이거 누른과 동시에 이게 찍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직진만 하면 돼요. 직진. 가다가 멈춰야 될 수도 있고 가다가 뭐 다른 걸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아주 짧은 구간을 이렇게 시점 이동 아니면 정확히는 뭐 6초 이렇게 치셔도 돼요. 자, 그러면 뭐 하려고 하냐? 저 그러면 같은 이것만 보고 있을 수는 없겠죠. Z축으로 애들을 밀어주는데 카메라의 변화가 여기 화면에도 나타날 겁니다. 그냥 싹 가버릴까? 이거 너무 인접한 곳에 붙어 있으면은 보여줄 거를 놓쳐버리고 이게 순간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움직임이 카메라 줌으로 애들이 표현된 겁니다. 자, 보시죠. 너무 가까이 붙여 놓으신 분들은 훅 지나가서 보여줄 걸 다 놓쳐버려요. 자, 우리 강아지는 볼 틈도 없이 그냥 훅 지나가 버렸네요. 물론 요때 잠시 보고 있으니까 뭐 이야기를 하겠죠, 얘가. 훅 지나가다가 여기 6초 지점에 어느 지점에 와 있네요.
이동한 시점을 분명히 이동할 때는 넥스트 키프레임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거 보고 있는데 잠깐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이 사물이 잘 보이지도 않죠. 이 카메라가 간 시점에 맞게 레이어들의 위치라든가 이런 걸 좀 봐줄 수 있어요. 지금 복잡한 이 환경은 뭐 U로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이 정도 얘가 돌아간 거니까 그대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화면에서 누가 문제일까요? 쭉 내려보시게 되면 이 카메라가 보고 있는 시선에서 여기 등장하는 이 친구들이 조금만 건드려주면 보기가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이 친구 안 보이죠? 여러분들이 사물을 찍어 보셔도 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양쪽을 액티브 카메라 보시면서 이렇게 해야지 얘가 좀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준비한 건데? 산도요. 산도 바로 이 친구가 산이거든요. 지금은 무브툴 쓰고 있는 거예요. 무브툴. 조금만 내립시다. 볼 건 좀 봐야죠. 이제 가려졌던 멀리 있는 기구도 보이네요. 바로 이 친구를 말하나요? 이거는 아니고 기구 2, 기구 1, 기구 1이었네요. 멀리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싹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 거죠. 너 충분히 느낌을 본 것 같아요. 혹시 이 장면까지 간 다음에 더 가야 된다면 가도 되고요. 이 장면에서 뭔가를 보여주려면 잠시 멈추는 것도 하나의 연장된 장면 중에 잠시 쉬는 구간도 필요하다면 지금 이 두 개가 눌려 있는 상태 그대로거든요.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찍으셔도 그렇게 나타나요. 아까 같은 느낌으로 Z 여기 두 개가 같은 애들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요걸 눌러주시게 되면 잠시 멈추는 역할을 해줘요. 가다가 요때 잠시 멈추게 됩니다. 자, 오른쪽 화면에서 확인 한번 해보시죠. 가다가 멈췄죠. 멈추고 잠시 보고 있다가 가야 될 것 같은 경우는 또 훅 갈 수도 있겠죠. 이때 휴식 취하는 거고요. 요때는 이제 가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볼까요? 쭉 직진해 보겠습니다. 자, 산 넘고 기구를 지나서 이 기구의 위치라든가 이런 건 눈에 보이신다면 딱 보기 좋은 위치에다 놔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런 환경에서는. 자, 더 가야 되겠죠? 카메라를 잘 찍으시고요. 완전히 이번엔 지나갑니다. Z축으로만 밀어주시면 돼요. 같은 시점입니다. 산 부딪혔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암기사항.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친구가 바로 이 글씨입니다. 요 화각에 맞게 이렇게 배치해 주시는 게 화면에 딱 보기 좋다고 해요. 어디 요렇게 워낙 폭이 넓기 때문에 조금 더 가도 되겠네요. 자, 여러분 딱 보기 좋은 느낌까지 밀어주시게 되면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이 나온 거였습니다. 아주 짧은 구간이었네요. 불과 11초, 약 12초도 안 되는 구간 동안 표현해 봤던 내용이었는데 홈에다 놓고 자, 홈, 스페이스바. 자, 지금부터 막 움직이는 거죠. 어느 이야기 마을로 떠나는 것 같죠? 멈췄다가 싹 스쳐 지나가고 얘를 보고 있는데 풍경들이 너무 밀접해 있다면은 이 즐거움을 좀 놓치게 돼요. 이 구간 지나갈 때 너무 밀접하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떨어뜨리시기도 하고 그런 장면이 좀 필요합니다. 하면서도 무대 속에서 다른 애들을 배치를 지금 제가 밀어놓자마자 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여기 이때 지나가면서 얘를 볼 수 있겠네요. 이거는 언제든지 바꾸셔도 됩니다. 보이진 않지만 산 넘어갔더니 거기에 기구 한 대가 있었어. 기구가 앞에서 얼쩡거렸어.
그리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였어. 배치에 따라서 틀릴 겁니다. 자, 예, 이거는 예, 일단 3D 레이어 만든 거였지만요. 제가 일단 직진 운동, 예, 데카르트의 좌표 중에서 예, 사물들을 3D 환경에서 전진과 후퇴 식으로 해서 Z축으로 애들 배열해 봤고요. 카메라는 줌인, 지금은 줌아웃이겠죠? 이렇게 표현해 봤던 애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던 지금 여기 강아지 얼굴과 몸을 단순한 3D의 동상, 어떤 거대한 건물 같은 느낌이 아니라 움직임이 있는 걸로 이번 시간에 좀 마무리해 드리는 그런 영상을 후반에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자, 예, 이제 이어지는 부분으로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 이 화면 스쳐 지나가면서 보이고 있는 풍경들, 예, 여기가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움직임이 없거든요. 예, 지금 여기가 이제 카메라 이제 화각이 조금 길어지면서 앵글 안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폭이 조금 넓어서 그렇긴 한데 예, 보여지고 있는 화면들 중에서 움직임을 일부는 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좀 잘려 보였던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미지를 조금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 잠깐 출발했던 시점이 여기 아니야? 그러면 조금 앞으로 이렇게 좀 이전에 있는 프리비어스 키프레임으로 이동해 볼게요. 조금만 뒤로 나온다면 어떨까? 아니 괜찮은데 예, 그 시점에 와 있다면은 카메라를 조금 찍으신 다음에 조금 Z쪽으로 조금 뒤로 나오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 요때 중요하신 게 Z쪽을 보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잘못하시면 회전을 주신다거나 하시면 화면이 좀 아까 예, 조금 변화가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저 이렇게 만약에 본다면 어떤 느낌 들으세요? 끊어져 있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물론 그만큼 직진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면서 더 애들 지금도 이게 배열하는 부분에서 멈춰야 될지 멈추는 부분에는 뭐가 준비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도 좋겠죠. 자, 움직임이 있는 요소들을 표현하기. 자, 그러면 일단 화면에 보이고 있는 강아지부터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듬어서 여기도 보면 산이 잘려 보이죠? 뒤에 잘려 보이는 부분 보이죠? 이것도 물건도 마찬가지겠고요. 요거는 절대적으로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이 있어야 돼요.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다시 열어보고 예, 일러스트레이터로 돌아왔습니다. 컨트롤 마이너스로 축소해서 보겠습니다. 이 폭이 조금 넓으면 어떨까? 여기 있는 레이어들은 쭉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이 조금 넓다면 좋겠죠. 잘려 보이진 않을 테니까. 예, 검은 화살표 Alt 키를 누르면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조금 멀리서 볼게요. 조금 더 넓게. 세이브 한번 해볼게요. 세이브. 분명히 넓어졌거든요. 그런데 화면에는 큰 변화가 없네요. 산도 한번 건드려 볼게요. 여기 뒤에 있는 산인데 조금 뾰족한 부분을 좀 더 길고 넓게 배치해 본다면 크게 좀 자리 잡은 것처럼 보이겠죠? 이런 부분도 한번 건드려 볼게요. 일러스트레이터로 다시 왔습니다. 바로 이 친구였죠? 좀 넓게 Alt 누르면서 조금 넓게 산이 이제 평평하게 보이는 건 제가 가운데 중심으로 펼쳐서 그렇습니다. 자, 이 친구도 뭐 마찬가지긴 해요. 예, 여러분 이제 사물을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오브젝트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넓고 자, 이 사물은 예, 잠시 감춰보는 것도 좋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건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거 각자 따로 만든 애들이거든요. 폭을 넓게 예, 뭐 미군 기지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송전탑 뭐 이런 송신탑 이게 좀 뒤로 배열도 해보고요.
Alt 키 누르고 좀 내려서 부속 건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이브. 이제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요 구성이 어떻게 느껴질지 한번 세이브한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같은 화일이어야 되고요. 약간의 시간 차이를 두고요. 여기 보이는 여기 건물이 부속 건물이 좀 늘어난 게 보이시죠? 근데 여기 산이 잘렸냐? 그러게요. 분명히 넓혔는데. 그건 바로 아트보드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트보드 크기. 왜냐면 여기까지만 보이고 잘려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지? 만든 거는 1920에 1080, 1920에 1080 크기로 만들었는데, 자, 탭키를 눌러서 전체 메뉴 조금 축소해서 멀리 보겠습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아트보드 툴이라는 게 있는데 문서를 만들 때부터 만들었던 실제 크기 있죠. 그 크기만큼을 조금 다르게 변형을, 컴포지션도 우리가 변화를 주는 거랑 비슷해요. 이걸 눌러주신 다음에 이 폭을 좀 넓게 줘볼게요. 좀 넓게, 이쪽도 넓게 말이야. 세이브, 이렇게 맞춰놓고 나신 다음에는 이게 아트보드 크기가 좀 커졌기 때문에 컴포지션도 좀 영향을 주진 않아요. 자, 무브 툴로 바꿔주시고, 이제 아트보드는 상황을 빠져나갔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좀 넓게 정하시고 싶다면 누르고 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아트보드는 약간 크롭 툴이랑 비슷해요. 포토샵에. 어쨌든 바꿔놓으시고 꼭 무브 툴로 바꿔주세요. 세이브 한번 해주시고 컨트롤 S, 애프터 이펙트에서 볼게요. 애프터 이펙트에서 보니까 그대로 살아있네요. 살아있습니다. 산도 넓어졌고요. 뭐 만약에 제가 이쪽 뒤로 이렇게 간 시점인데 여기는 뭐 제 맘이에요. 제 맘이고요. 요거를 옆으로 한번 시차를 한번 해보죠. 오, 넓어졌습니다. 넓어졌고 여기 뭐 무슨 여기까지는 가면 안 되겠다. 자, 어떤 느낌이 나올까요? 스쳐 지나가면서 여기까지 왔고 샥 직진하는데 산도 넓어졌고요. 아주 넓어졌네요. 컴포지션의 크기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컨트롤 K 1920, 1080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작업하시면 넓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옆에 이렇게 움직였던 공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달리 꾸며주셔도 되고요. 여기 부분을 찌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장면도 나쁘지 않죠. 옆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주인공도 보고 내려가는 장면. 근데 여기 잘려 보이는 부분이 공기 역할을 해주는 백그라운드 컬러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런 걸 고려를 해서 이렇게 내려보시거나 그렇게 해주셔야지. 아니면 또 크기를 조금 조절하는 부분도 아까 보셨으니까 그렇게 조절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임의로 내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겹침이 있을 때 겹침이 있는 공간들을 보시면서 약간 조절할 줄 아신다면 더더욱 좋겠고요. 훨씬 더 넓은 공간을 쓰고 있는 느낌이 들죠. 암기사항. 자, 떠 있고 여기 있는 애는 그 이후로는 아무 변화가 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기구 빨강 색깔과 오렌지 컬러로 되어 있는 저 기구와 그러면 여기 강아지에다가 지금 강아지도 조금 앞으로 밑으로 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물 조금 내려줘야 되겠네요. 아니면 이렇게 써야 된다면은 밑에를 좀 길게 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길게 내려주시면 무리 없이 안 잘려 보일 거예요. 중간에 뭐 잔디도 있고 그러면 더더욱 괜찮겠죠. 중간에 스쳐 지나가는 부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편에는 여기 눈 뭐 깜빡깜빡 거린다거나 뭐 귀가 움직이는 걸로 한번 보여드리겠고요. 오늘은 여기 보이는 얼굴 레이어와
구분되어 있는 얼굴과 몸이 구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까딱까딱 음악에 맞춰서 고개를 까딱까딱거리는 차 안에 있는 강아지 그런 움직임을 얘한테 주도록 할게요.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역할 다 했고요.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약간 공간에 대한 커버 부분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여기까지는 보이진 않지? 됐네요. 자, 스쳐 지나가고요. 이럴 때 여기 암기사항 뒤에 강아지가 확 튀어나오면서 까딱까딱하는 것도 재밌겠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환경에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다르게 카메라가 있는 시점에서 얼마든지 변화를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움직여야 되는 게 누구? 강아지. 그 다음에 기구. 자, 기구는 좀 지나가긴 했죠? 여기 있네요. 우리 기구. 기구가 어떤 레이어야? 저예요. 기구 레이어. 움직임을 루프 아웃을 통해서 리피트 되는 그런 장면을 한번 연출해 볼게요. 자, 기구 레이어. 자, I를 누르시면 녀석이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를 줄까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기구가 오르락 내리락 많이 하거든요. 자, 요거 찍어 놓으시고요. P를 누르면 포지션이 나오죠. 포지션을 앞에 있는 토글 스위치 이렇게 눌러 주시고요. 타이밍은 좀 뒤에 제가 약간 여유 있게 22프레임 괜찮아요. 자, 똑같은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요걸 찍어 주시면 동일한 애고요. 조금 여유를 둘까요? 1초마다 오르락 내리락. 그것도 괜찮겠네요. 1초 시점으로 맞춰 주시고 여기 있는 애를 X, Y, 이걸 Y라고 합니다. 그래서 Y를 밑으로 조금 오른쪽으로 밀어보면 내려갑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 눈에는 안 띄실 텐데 좀 당겨서 자, 이 친구만 유독 보기 위해서는 나머지를 좀 가려야 되긴 하지만 여기 기구에 있는 부분만 여기 눈 옆에 있는 저 동그라미 그 아랫줄 부분을 이렇게 제가 눌러볼게요. 지금 너무 복잡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동그란 점이 생기죠. 얘만 보는 거예요. 얘만. 휠을 쭉 당겨서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잠깐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걸 솔로라고 합니다. 솔로. 다 가리고 솔로만 보여줘.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요거를 체크 끄면 다 보이고요. 요거를 체크를 하게 되면 얘만 보게 됩니다. 움직임을 좀 볼게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애니메이션 되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어느 지점에서도 보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도 좀 자세히 볼게요. 앞에만 오르락 내리락 했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 지금 화면에서는 일회성이거든요. 원래 위치로부터 내려갔다가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건데 이런 거는 루프 아웃을 해주시면 늘 까딱까딱 가리는 그런 표현을 해줄 수 있다고 해요. 자, 키프레임의 위치 시작과 끝은 동일하고 아래에다만 오른쪽으로 밀었습니다. 키 값의 변화를 좀 보시죠. 자, X와 Y와 Z라고 하는데 X, Y, Z 여기 차이가 좀 밑으로 값이 증가되면서 내려갔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가 끝나는 지점으로 계속 무한 반복하는 애니메이션 그런 걸 원하신다면 Alt 키를 누르시면서 밑에 써 있네요. Alt 클릭하면 add 추가하거나 remove 없애거나 expression 자바스크립트 형식의 표현식이에요. 엑셀로 친다면 함수 Alt 클릭 이 자리에다가 L O P out 방향키 내리셔가지고 괄호 열고 닫는 장면에서 엔터 이렇게 치시게 되면 반복되는 장면을 이 친구는 연출합니다. 그 뒤에 입력할 건 없으니까 건들지 마시고요.
자, 한번 멀리서 구경해 볼게요. 좀 당겨 본다면 여기서 휠을 조금 당겨서 보시게 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끝장면에서는 더 많이 보겠습니다만, 자, 화면 맞춤 Alt 슬래시. 지금 뭐하냐?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 키프레임 3개가 반복되는 거예요. 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한 바퀴 돌았다가 한 바퀴 돌고 뺑뺑이 도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 방법 나쁘지 않은데 한번 여러분도 한번 연출해 보시면 더 재미있겠죠. 다른 기구들도 해주면 좋은데 일단 여기 솔로 체크되어 있는 애는 체크 꺼서 모두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저도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저 강아지가 그런 부탁을 하는 것 같은데 누구든 그런 게 가능해요. 오르락 내리락, 뭐 좌우로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이런 부분도 동일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솔로 기능을 한번 여러분도 익혀보시고도 혹시 그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그 누구라도 가능한데요. 자, 기구, 몸, 얼굴과 자, 이런 경우는 2개의 레이어가 따로따로 하나의 인체인, 하나의 이제 신체라고 가정해 보시고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자유로운 어떤 표현을 못 해줘요. 이런 경우는 프리컴포즈나 별도의 컴포즈를 만들어서 여기다 던지는 방식으로 쓰셔야 되는데 넣을 때부터 이렇게 3D 레이어가 구분되어 있어서요. 이런 거는 잠시 3D 레이어를 해지를 해주고요. 자, 3D 레이어를 해줘주면은요, 카메라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얘는 별도인 애처럼 보여집니다. 마치 우리 꼬마인 강아지가 아무 변화 없이 혼자만 2D 인간이에요. 2D 강아지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2D와 3D는 언제든지 여러분이 교체해서 할 수 있는데 금방 끄자마자 원래 위치를 잡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목적에 따라서는 2D 레이어로 했다가 3D 레이어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 장면이 약간 오늘의 핵심일 것 같은데 루프아웃을 이대로 할 거예요. 자, 일단 이 상태까지 놓고요. 자, 이제 다음에는 이제 얘를 왜 이렇게 3D였던 애를 웬 2D로 막 바꿔버린 거야. 야, 미안한 데 있잖아요. 얼굴과 몸을요, 2개의 레이어죠. 2개의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우클릭해 볼게요. 프리컴포즈.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컴포지션을 바로 프리컴포즈라고 합니다. 움직임이 전혀 없고요. 따로따로 돼 있는 애들아 하나인 것처럼 일체화 시킬 때도 쓰입니다. 프리컴포즈. 일단 누른 다음에는 여기다가 이름을 이대로 쓰시면 알기 힘들겠고요. 댕댕이, 우리 멍멍이죠. 도그. 댕군, 글쎄요. 댕군, 몸과 머리니까 댕군이라고 하겠습니다. 댕군님, 댕군님, 댕군님 좋아. 이름 좋네. 자, 댕군님. 댕군님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댕군님은 기존에 있는 레이어들이랑 좀 틀려 보이죠? 하지만 똑같이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댕군님이 혼자밖에 없다면 쓸쓸하겠지만 쿵쿵 팬더에 보시면 뭐 여러 팬더들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처리해 줄 수 있어요. 일단 이걸 왜 만들었는지 이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더블 클릭. 자, 저 혼자밖에 없어요. 얘 지금 댕군이라는 이거는 이제 2D 레이어와 3D 레이어 보고 있어서 그렇지 댕군님 컴프 안에 온 거예요. 자, 댕군님 컴프 혼자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2D 뷰로 보기에는 3D로 보기에는 조금 투뷰가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화면의 정중앙이죠. 정확히 말하자면은 화면의 정중앙은 자, 이거는 원뷰로 잠깐 이런 일도 있는 거니까 이런 사례도 꼭 봐주시기 바래요. 원뷰. 자, 둘을 선택한 다음에 얼라인을 이용해서 화면 정중앙이 컴프의 정중앙이라고 봐주셔야 돼요. 이때 컴포지션에 맞춘 다음에 몸과 이게 하나가 딱 돼버렸네요. 정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얼굴은 조금 올려보고요. 몸은 좀 내려본다면 위치 확보가 잘 될 것 같아요. 어디 볼까요? 아니 그냥 이렇게 막 움직여도 돼요. 이렇게 움직이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을 하나의 컴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얘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돼요. 일단 컴프가 너무 넓어요. 공간에 비해서 넓은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컨트롤 K를 눌러서 컴포지션은 여러분이 원하는 크기대로 마음대로 크기를 줄일 수가 있어요. 비율에 맞게는 에스펙트 레시오 값을 줄여볼게요. 아예 과감하게 500 정도 줘보겠습니다. 비율 유지기 때문에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멀리서 이거는 너무 좁혀놨네요. 좀 넓게. 컴포지션의 크기는요, 우리 마음대로 느리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댕군의 몸이 일단은 요 정도 한번 잠깐 체크 꺼보겠습니다. 자, 어디 보자. 지금 보이는데 높이가 좀 높아져야 되겠네요. 비율 유지기 때문에 높이는 따로. 이거 그래서 따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일단 정리 오케이 눌러놓고 정리를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비가 좀 넓군요. 높이 조금 약간 여유를 줘야 되겠네요. 컨트롤 K. 높이 여유를 주겠습니다. 이거 비율을 꺼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각기 다르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죠.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너비는 좀 줄여보겠습니다. 대략 밑에 높이 기준으로 해서 600. 엔터 치지 마시고요. 빈 공간을 찍어보세요. 확실히 안성맞춤. 약간 여유 있게 확보를 했죠. 됐다. 그만하자. 여유 있는 공간 확보해 주시고요. 몸을 떠보이지 않게 이렇게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는 이 머리 부분의 앵커 포인트. 여기 앵커 포인트가 항상 물체의 오브젝트의 가운데 늘 배치가 되는데 이거는 이 로테이션 옆에 있는 앵커 포인트 툴을 이용해서 펜 비하인드 툴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걸 뭐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내가 원하는 컨트롤 키 누르시면 딱딱 스냅이 되는 느낌이 좀 받기도 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요 지점을 원한다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셔도 됩니다. 이제 센터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앵커 포인트 툴은 고치셔야 돼요. 무브 툴로 바꿔 놓으시고요. 얘가 움직이게 꾸밀 거예요. 어떻게 꾸밀 거냐면 여기 있는 로테이션 툴. 로테이션 툴은 프리미어 프로에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 있어요. 자, 일단 머리를요. 잘 안 보이니까요. 슬쩍 까딱거리고 이렇게 혹시 강아지가 차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장식 보신 적이 있죠? 옆에 귀가 잘리겠다. 이런 각도에 놨다가 이런 각도 이렇게 해서 루프아웃을 주려고 해요. 일단 여유 있는 공간 확보 받아보고요. 지금도 컴프의 너비가 회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여유를 줘야 되겠네요. 이런 걸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이제 보통 영상 크기에 맞게 하셔서 그런데 이런 작업 많이 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정중앙. 자, 그러면 얼굴에 앵커 포인트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W나 아니면 로테이트 툴을 눌러서 머리를 축이 그렇지. 요 정도 해도 괜찮겠다. 자, 이건 별도로 따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얘와 얘는 하나가 된 애들이니까 이거는 로테이트니까 R을 눌러서 잉글리시 R. 현재 마이너스 16.5도로 되어 있네요. 이런 느낌입니다. 머리가 너무 꺾여지면 목 디스크 걸리니까 이 정도. 다시 볼게요. 마이너스 19. 좋아요. 이 녀석의 앞부분이니까 홈 아니면 I를 누르셔도 되고요. 요거 찍어주시고 2초 정도로 왔다 갔다 할게요. 2초 지점에 이동. 키프레임을 찍어 볼게요. 왜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만
없애주시면 반대쪽 축으로 넘어가는 회전이 됩니다. 반대쪽 각도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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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이때 얘가 이쪽으로 돌아가는 2위까지는 했는데 돌아가는 걸 아까 같이 또 못 만들었죠. 자, 이런 부분이 아까 이제 복제를 해서 얘가 뒤에도 똑같이 있었고 가운데가 변화 준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단 돌아가는 장면에 루프아웃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요. 이런 부분은 보정만 해주시면 돼요. 이때 중요한 게 여기 시작과 끝나는 부분이 여기까지였는데 두 번째 키프레임으로부터 앞으로 돌아가는 장면, 여기 파란 색깔의 스톱워치를 올리면 Alt 클릭 밑에 써 있죠. 이 메시지가 그거예요. Alt 누르면서 클릭. 똑같은 루프 아웃. 아니, 이 양반은 루프 아웃만 쓰네. 예, 루프 아웃 많이 써요. 여기 커서 안에 몇 번 이런 수치가 아니면 무한대입니다. 빈 곳을 찍어주시면 루프 아웃으로 끝납니다. 자, 볼게요. 자, 이거는 인디케이터로 직접 확인해 봐도 됩니다. 갔다가, 이거 잠깐만 이상하다. 갔다가 다시 1로 가서 2, 1, 2. 좀 어색하죠? 요거는 언제든지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좀 당겨주시고, 여기 앞에 있는 애가 마이너스 19.7이었죠? 요 시점으로 와야지. 그렇죠? 19.7. 아까 했던 방법대로 똑같이 하셔도 되는데, 똑같이 하자면은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애가 똑같은 마이너스 19.7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요거는 뒤늦게 이런 걸 발견하신 분들은 얘를 복사하셔가지고요. 이추 지점이나 여러분 여유 있게 그냥 갖다 대시고 컨트롤 V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원래 각도에서 19도가 됐다가 다시 원래대로 마이너스 19도 정확히 맞춰야 된다면 차라리 이걸 찍어주시고요. 아까 했던 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았지. 예, 로테이트에 요거 찍어주시면 동일한 애가 좌우측에 있고요. 가운데 있는 애만 다른 값을 직접 회전해도 되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그래요. 자,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지 볼게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좀 여유 있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여유를 이렇게 좀 잡아주셔도 돼요. 그러면 머리가 너무 아프진 않겠죠. 네, 인디케이터로 움직이셔도 결과물을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귀가 잘리겠다. 컨트롤 K 너비를 좀 여유를 줄게요. 오케이 충분해. 네, 왔다 갔다. 예, 끝날 때까지 계속 나타납니다. 자, 지금 보이는 친구가 이 화면에 바로 이 친구입니다. 재밌게 한 마리. 근데 이제 2D 느낌이 아닌 3D 느낌으로 좀 보여야 된다면 언제든지 3D만 체크하셔도 돼요. 자, 예, 일단은 이 루프 아웃 처리한 것까지 좀 보여드려 봤고요. 일반 컴포지션도 3D 레이어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 눌러보시고요. 여기 있기 때문에 화면 앞으로 와줘야 되겠네요. 화면 앞에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카메라 앞에 이렇게 보이고 있는 강아지라고 치겠습니다. 자, 결과물을 좀 볼게요. 계속 까딱까딱 거리긴 하는데 자주 볼 기회는 없네요. 물론 여러분들이 키프레임의 간격을 좀 바꾸신다거나 하면은 다르게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 여기 지금 등장하는 친구들, 댕고님 3D 레이어 된 것까지 좀 보여드려봤고, 뭐 여러분 언제든지 녀석을 쓰고 싶다면은
이거 독특한 컴포지션이기 때문에 화면에 좀 던져보시고 필요하다면은 크기나 이런 걸 좀 작게 줄여서 S 크기를 좀 줄여볼게요. 커지고 난 다음에 이 무렵에 우리 댕군이 레이어랑은 무관합니다.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Alt 대괄호 열기죠. 그래서 Alt 대괄호 열기로 딱 끊어주고 시작 단 화면에서는 이 정도에 걸쳐 본다면은 물론 이제 레이어 상에 봤을 땐 맨 뒤에다 놔준다면 이렇게 가려진다 하더라도 문제는 안 될 것 같네요. 레이어를 맨 뒤로. 예. 3D 레이어도 레이어는 레이어예요. 맨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자, 재미있는 동작을 하고 있죠? 뭐 하나하나 손이 안 가는 건 없는데, 자, 갑작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화면에서 올라왔다가 까딱까딱 거리는 것도 원하신다면 줄 수도 있겠죠. 네, 이런 거 들어가면서 이제 복잡한 걸 좀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네, 앞부분이 I 이 지점으로 오겠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X, Y 이건 2D입니다. 2D. 밑으로 내려볼게요. 그치. 딱 등장한 다음에 얼굴이 싹 올라오면서 이렇게 고개짓을 하고 있는 장면이 연출이 되겠네요. 키프레임을 한 겹.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결과물이었습니다. 자, 생각보다는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자,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